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또 주요 쟁점에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최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목소리를 낸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의원님 되셔가지고도 여기로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요? 따릉이? 운동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기까지 예, 자전거 타고 싶네요. 얼마 걸려요, 4km 시간이? 됩니다. 한 20분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도착하셔갖고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방금 제가 멘트할 때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개혁신당 의원 세 분이 모두 현충원 대전에 가서 최상병 묘역을 참배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이 사실 그 내성천에서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딱 1년째 된 날입니다. 근데 참 이런 사건은 최대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1년 가까이 우선 진상 규명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게 어떻게 어떤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정쟁의 가장 가운데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정치권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최상병 부모의 마음이 돼보자는 거죠.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겠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내고 1년 가까이 정말 하나의 평범한 가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계속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죠. 또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대치 상황을 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좀 1년이 되도록 어떤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뭐 경찰 수사 결과도 뭐 최근에 뭐 발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개혁신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그래서 사실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이 공정한 특검 추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대통령실에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논리를 여당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근데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에는 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가지고 운을 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체가 대법원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변협이 되든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온 듯 하더니 이 또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게 되든지 간에 결국 풀어낼 수 있는 고리는 여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박정훈 대령도 증인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예,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이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수사 협조를 위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풀 의사는 있는데 본인 비번을 다 잊었다, 뭐 이런 장면까지 있어. 박정훈 대령 모습도 보셨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들. 그러니까 이 장면 방금 전에 박균택 의원님도 이제 허탈한 듯한 특이한 분을 만났다. 예, 단식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군인 지휘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군인 지휘관쯤 되면은 다뤄야 될 기밀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다뤄야 될 비밀 번호가 얼마나 되겠으며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별 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군대에 가서 이제 부대 출입할 때 암구어 하라 그러는데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러면은 그건 대형 사고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기다 이 오늘 임성근 사단장이 결국에는 어딘가에 나중에 이 친척으로 확인된 사람과
법률적인 조언을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예. 하는 거는 이게 단순 변호사도 아니고 공무원과 만약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군인이 무너진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이종호 전 대표 등 그 수사 외압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 아니냐, 이 청문회 무용론 나왔는데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가 의미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청문회라는 것이 크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이 사건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가까이 숙성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당사자들은 무수히 많은 법률적 방어 지점과 그리고 또 말 맞추기를 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예. 아까 비밀번호였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단순히 청문회라는 성격만으로 이것을 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다 함께 질문이죠. 박 실장님. 계속 이제 청문회 있는데 지난번에는 유지현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등이 8월 2일 날 있었던 통화가 회수 관련 전화다 해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증인들도 이제 안 나오고 또 이게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문회다 보니까 더 입을 닫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좀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특검 후보 추천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 개혁신당의 뭐 천하람 네. 의원이나 몇 명이 이 어떤 협의안 정도 될 만한 걸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문제가 민주당,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 같이 협의가 돼서 빨리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이종호 씨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관련 수사의 수목힌건이 될 수 있겠느냐, 대통령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녹취록에서 VIP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김 여사를 이야기한 거다, 게임 끝났다, 혹은 딱 들어도 사기꾼이다, 이 증언 녹취록 증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관련 녹취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표면적으로 이것만으로는 확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사실 사람 끌어다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 이름 끌어다가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허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규명은 어렵지만은 예. 우선 이분이 단순한 그런 어떤 이름만 들이대는 인연이냐, 도이치모터스 건과 엮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신빙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이 증언을 모두 들었던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분들 입장에서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청취한 것이기 때문에 지인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지인들 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 설정이라는 것이 더더욱 신빙성을 더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익 제보자로 등장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지난 공천에 네. 어떠한 공천을 신청했던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그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공작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게 그렇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김규현 변호사랑 몇 번 교류해보고 있지만요. 예. 역으로 김규현 변호사가 그러면 뒤집어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김규현 변호사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앞서가지고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이미 그때 이런 녹취를 소유하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앞섰다면은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풀었겠죠. 만약에 총선 국면으로 가가지고 총선 한 열흘쯤 남짓하게 남은 시점에 이런 녹취가 공개되었다 그러면은 전 총선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천 신청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밖에 유출 안 시켰다면은 그게 또 저는 되게 신기해 보입니다. 아, 예. 오히려 어떤 공천받을 후보로서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이 정도 내용이 선거 앞두고 나갔으면은 저는 파급력이 뉴스가 컸을 도배됐을 것이다. 겁니다. 이걸로. 예. 그렇군요. 사실 뭐 1월에 가까운 분들에게는 내가 그 대화방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제가 국회 가서 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공천과 당선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 JTBC 인터뷰에서 같이 이제 원래 알던 해병대 선배들이어서 인간적 의리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은 뭐 설득이 뭐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 네. 우리 지인석 이 의원이 한 장병 청년의 안타까운 순직이 그냥 지금 이 상황 정쟁의
데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통탄스러운 것처럼 여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만약에 그 장병이 순직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유사한 사례들이 처리됐었던 그 과정대로 순리대로 처리가 됐었더라면 이거는 1년 동안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경북경찰청에 이첩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기소를 하든 재판을 하든 그렇게 됐다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났을 게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가지를 쳐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정도의 사안까지 지금 가버린 이 상황을 야당에서 막 그 엄청나게 파고 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여권의 수뇌부에서 자초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야말로 이 통탄스러운 그런 지점이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거치에 대통령실에서까지 이렇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들이 이런 데 있었어서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여권이 이거를 자초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저는 진정관님이 여권이 자초했다고 표현하신 부분도 뭐 큰 틀에서 맞지만은 상당 부분의 저는 행동 주체가 대통령이었다는 확신이 요즘 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가정을 좀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 뭐 박정훈 대령이 이런 조사를 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윗선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수사 내용을 이첩했다. 그런데 이걸 회수하기 위한 대통령의 경로와 무슨 여러 가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 경북경찰청이 이첩됐다고 하면은 예.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수사해가지고 뭐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송치할 사람 송치하고 이렇게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굳이 최종 결론도 아닌 중간 결과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이런 정황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사실 수사, 조사, 그다음에 이첩, 그다음에 나중에 송치, 그다음에 검찰에서 최종적인 판단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는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그냥 대뜸 개입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경로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이 시스템을 뒤엎으려고 했다는 거면은 정말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일해오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오신 건가 좀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직무에 간섭받는 걸 싫어하셨고 본인이 수사하는 것에 결론을 짓고 싶어 하셨던 게 스타 검사 윤석열께서 보여준 모습이었다면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느냐. 공무원의 역할을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하려고 그랬더니만은 이거 부적절하다고 거기에 맞섰던 것이 검사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살아온 대로 살지 못하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뽑힌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대통령께서 위기에 몰리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살아온 대로가 이제 양태는 비슷한데 예. 본질이 좀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예. 하고 싶은 대로 있다면 좀 네. 본질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근데 저도 그거 동의하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에 녹취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수사 외압 부분에서는 이건 하나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인지 통보서에 그냥 며칠 봐서 박정훈 대령이 이 사람도 봐주세요라고 정도 한 거예요. 결국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돼 있고 그 전에 검찰이 기소하냐 여부에 따라서 하고 경찰은 검찰한테 사건을 수사해서 서류만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통보서 한 장인 단계에서부터 대통령과 대통령이 경로했는지는 안 했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많은 부분이 이첩된 건 팩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수사수를 이첩했다. 저는 이거는 억지고 비상식적인 권력의 작동이죠. 그래서 이걸 저건 최근에 정말 다른 사건이지만은 특이하게도 어제 갑자기 기사로 나왔던 대통령실에 있는 모 선임 행정관이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한 달 동안 거기도 어떤 처분도 없었다. 계속 출근하고 있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하. 사실 전 정권에서도 음주운전 때문에 비서관이 문제된 분이 있었고 예. 그랬을 때 아까 진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대한민국의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르지 않다 보는데 그런 것들이 싹 무시되고 결국에는 언론이 밝혀내기 전까지 계속 직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그분이 또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했던. 등장했던 뭐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또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반복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경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시겠지만은 예. 뭐 갑자기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과학 한국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그걸 뽑겠습니까? 공정과 상식 구호보고 뽑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두 개가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철학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TV 토론 장면이 화제가 돼서 그 장면을 일단 함께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오늘 마지막 TV 토론의 장면,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청탁을 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재차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 이제 두 분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분노한 똑바로 말하세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분노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도 나경원 의원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또 당대표 후보자 토론에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 분노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나경원 후보님이 예. 그 눈 땡그랗게 갑자기 이제 소리 지실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가 제일 이제 공격 포인트 잡으셨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전에 저 장면에서 예. 눈을 마주치질 못했어요. 나 후보의.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저 전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와 관련된 전장에서는 본인이 사과로 삼아 물러선 거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항상 한번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뒤끝이 남은 거 아닙니까? 나 의원이. 아니죠. 이건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의원이. 아하. 당신이 개인으로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본인. 예. 예, 이렇게 계속 앙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음. 한동훈 위원장 우리 검찰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 수사하는 거 보면은 구속영장 한 번 때려서 안 되면 두 번 때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예. 지금도 당 내에서 저렇게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검사 시절에 집요한 승부욕 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줄 겁니다. 저는 이거 두 번째 보니까 제가 두 분 사이에, 두 후보 사이에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저 한동훈 후보가 개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당 차원의 결정으로 누군가가 들고 와서 법무부 장관한테 공식적으로 공소시효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나경원 의원 개인이 와서 이야기한 거여서 자기가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경원 후보가 듣기에는 나만 빼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두 분 사이에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설전이 이제 당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당대회 뭐 투표 과정뿐만 아니라 전대 이후에 어떠한 당대표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패스트 트랙이 실제 연관된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의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그리고 의원 등등 망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소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뭔지를 또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몰려가지고 한번 사과했네. 뭐 요 정도의 인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뒤끝 있게 또 얘기하네 뭐 이런 것들 이런 태도 면에서의 평가가 조금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관련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까 박정원 의원이 네. 일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전대 이후에 당내 힘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리더십에 좀 뭔가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아는 의원님들이 같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은
처음에 기소되고 한 2년 정도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4년 넘게 지났죠 지금. 약간 그 만성 질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이게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의원님들한테 있는데 아하. 그걸 이번에 다시 긁은 겁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후폭풍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정해야 될 겁니다.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얘기하는 게 이제 주제는 저런 것 같아요. 우리 동지들이 당을 위해서 한 일 가지고 기소된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요건 이제 당신은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또 갈등도 겪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 뒤끝이 전당대회 뒤에도 남을까요?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다시 뭉칠까요? 우선 전당대회는요 끝나면은 또 그 이긴 사람 줄 서느라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당신 선거 때 이랬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또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당장 이번에 전당대회를 진다면은 나경원 의원이야 뭐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휴지기를 가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원외니까. 예,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뭐 이거를 이의 제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의미에서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저런 정도의 대응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의원한테 이거 물어보고 네. 싶어요. 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을 실제 겪어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아까 박정훈 송파에 네. 의원 나오셔가지고 네. 어차피 제가 이제 네. 그 전대 이후를 걱정을 했더니 네. 그거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윤한 관계가 서로 필요에 의한 이 화합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원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 데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당대표가 난리치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보통 이기고 나면은 감사합니다를 하지 난리치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했죠. 아 이제 뭐 어쨌든 중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더라도 대선과 지선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으니까 뭐 이준석과 윤석열도 적당히 이제 가면 되겠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지선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윤핵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녁 약속 잡다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아하. 예. 왜냐 하다못해 윤핵관도 아하. 그 다선되는 윤핵관도 야 이겼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 잡겠다고 이렇게 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도 이준석이 달달 볶았으니까 이제는 이준석이 관계를 1년 넘게 풀고. 남았으니까 이거 좀 해야겠다. 이거 비싼 밥 사주시고 이랬어요. 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버리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 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아 일주일 있다 시작한다. 보통 이제 윤리의 쓴맛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장해찬의 쓴맛이 나올까 했는데 얼마 전에 장해찬 씨 뭐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당분간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방송 인터뷰를 좀 자제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장해찬의 쓴맛도 일단 묵혀지는 것 같고 어떤 쓴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작업일지 그 얘기는 지금 정기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효과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현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작업일까요? 약간 뭐 맛배기를 보여주시면. 글쎄요. 저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맹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누구를? 한동훈 위원장을 위원장을 맹공을 시작했거든요. 예. 슬근슬근 이제 원래 성을 공격하려면 해자를 메우고 옹성을 무너뜨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문 부수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절차적으로 될 겁니다. 다. 절차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우리한테도 부탁하지 않았냐. 예. 그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또 방송하면서 유튜브로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다 알아요. 뭐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대통령이- 종편기자통에서 말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종편 기자 누군지도 알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죠? 지금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예. 성 밖에 민주당이 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알아서 공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아하. 예, 여러 작전이 가능할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개혁신당. 자,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본방송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한판승부 연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진수희 전 장관님도 의리로 함께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도 있고, 3일 천안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전대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도 찌라시로 돌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건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우선 전당대회 끝나면은 한동안은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줄서기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재선급 이런 데서 이제 사실 사무총장 이런 거 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아하. 한동안 충성 경쟁 벌어질 거고요.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PK나 이런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하는 모양새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은 당내 분화가 좀 되고 영남은 관망세로 돌아설 겁니다. 네. 지금 아직 대통령 임기가 반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미래 권력으로 사실 추가 들어가는 거는 기우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영남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강원 정권에 가깝습니다. 네. 강원 정권. 네, 강원도가 굉장히 득세하는 그런 판인데. 이철규 의원을 얘기했어요. 권성동 의원. 예, 뭐 강원도 득세하는 판인데.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강원도 세력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머릿수를 채워주는 게 이제 소위 PK 지역의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예. 이 강원도와 PK 지역 재선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관망세 또는 비토세로 유지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후보는 당장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진짜 그 한동훈 특검법 띄우면은 그렇죠. 네.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물고 들어올 테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당론을 정할 때 네. 벌써 당면한 거는 최상병 특검법이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제일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 추경호 대표님은 사실 워낙 제가 아는 선에서 성격이 유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지적이고 유하시죠. 예, 그 뭔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당내 의원들한테. 예. 근데 당내 의원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은 보통 의견이 없고 이럴 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총 같은 데서 그 PK 지역의 재선 의원들과 그 강원파가 힘을 합치면은 꽤 당 분위기가 안티 한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부권 전국을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것이 예.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제2요구를 할 때 예. 그래도 요식행위성으로 지켜온 도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에서 먼저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아하. 그러면 대통령이 내 너희를 어여삐 여겨 당의 부탁을 들어서 내가 해준다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다른 건에는 적용이 되는데 예.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휘하는 당이 만약 된다면은 예. 한동훈 대표가 지휘하는 당이 한동훈 특검에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해 충돌에 가깝습니다. 이해 충돌이 된다. 네, 그건 회피를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거다. 법률가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본인과 관련된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경원 대표 문제 삼는 게 뭡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한테 청탁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좀 있으면 똑같은 함정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특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예.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입니까? 똑같은 논리 뒤집어가지고 나경원 대표한테 들었던 얘기 자기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예. 어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 있었던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 등을 일부 수정한 예를 한동훈 안으로 간다고 해도 물론 거기에는 대법원장 또는 뭐 대한 편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후보 추천이나 이런 걸 달리해서 타협안이 상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여당도 바뀌어야 되죠.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초기 분위기에 이게 좀 묻히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묻히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엔 이 탄핵 청문회라는 약간은 절차적으로 제가 봐서 문제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 그 정도 여론 동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당권 획득보다 더 큰 뉴스가 아마 이 최상병 특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어가 상을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 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당정 관계 핵심은 아까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여사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화해 혹은 이제 당정에 함께 가려면 요즘은 그냥 그 뉴노멀이라 가지고 예. 그냥 영부인이 국정 개입하고 있다는 건 디폴트로 이제 놓고 그래서 저희도 국민의힘 약간 좀 약간 깜짝 놀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다지 귀에 거슬리지 않게 그냥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나라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박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오히려 김 여사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있다? 좀 바라는 듯한 느낌도 읽었거든요.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박정훈 의원이 언론인 시절에 예. 상당히 용산과 밀접한 관계였던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 출신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것에 뭐가 잘못된지 캐치를 못한다면은 위험하다. 예, 아마 이번에 한동훈 후보 체제가 들어서 먼저 손들고 하신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변인이나 이런 거 맡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저런 거 대형 사고입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이미 저희 방송에서 말해서 약간 사고의 주진이 보이긴 하는데 정말 유노멀이 된 건지 유노멀인가? 민주당도 예. 앞으로 규탄대하면 여사를 향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제 명품백 수수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유모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 여사는 돌려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깜빡 잊어가지고 그게 또 막 이제 이사 가는 과정에서 같이 또 이동됐고 이런 과정이 얘기 나오면서 이 대통령실에 관련 해명이 너무 바뀐다. 이게 지금 이슈가 얼마나 오래된 이슈인데 하나 일관된 원칙이 없고 어떤 입장이 없고 이게 또 막 대통령 실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와 또 행정관이 했던 얘기가 달라지냐. 포장 뜯었다. 안 뜯었다. 주려고 했다. 안 주려고 했다. 아니 솔직히 포장이야. 그 명품백 하는데 가가지고 다시 포장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별로 말초적인 것들 포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뭐 안 뜯었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갖고 너무 말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이걸로 제가 뭐 김건희 여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수사받아서 재판을 받는 모양이 나온다 이런 걸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그것도 사실 영부인의 어떤 외교적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할 텐데 예. 그렇게 불려다니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어떤 합의 정도로 이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한다. 이 정도라면 재발 방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그래도 안전선이 생긴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해야지 저는 이거 해명도 굳이 저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미안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우리 해명이 또 오해를 낳고 하니까 빨리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자 이제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속한 과방위 이슈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방위에서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의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게 됐죠. 예. 저 의원님이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하실 예정인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 여기 여러 말이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사실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예. 저도 명확하게 있다 봅니다. 예. 뭐 연예인들 성향 가른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그거는 그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뭘 해서가 아니라 예. 그냥 이준석 위원장 어디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냥 한 방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과연 뭐 증인으로 아니면 참고인을 불렀을 때 예. 기분이 나쁘네요.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나 감독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언론이 캐서 그걸 한 거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공인들 항상 욕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한데 이준석 욕하는 사람 지금도 어디 술자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굳이 이제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청문회 취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또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명단이 또 이제 있는데 이건 봐도 왜 불렀는지는 알겠는데 꼭 불러야 되느냐는 생각은 또 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틀 하는 거는 그래도 찬성했던 게 이준석 후보자가 뭐 기자로서 워낙 또 유명한 분이었고 하니까 이 언론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 볼 수 있지만은 방송 정책, 통신 정책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검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당장 과방위가 차려진 다음에 저희 위원회 계속 다뤘던 거 보면은 뭐 제사 이동통신사 선정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 다루고 이런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과연 이런 걸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검증하려고 제가 이틀 하겠다는 거지.
제가 뭐 연예 방송을 알 것도 아니고 연예인 보는 게 신기해서 제가 생각 안 했을 테고. 유승환, 문소리, 정우성, 박찬욱 감독, 봉준호, 윤재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심지어 문소리 씨는 동탄 주민이실걸요. 오시기 힘들 텐데. 지역구. 근데 그분들이 다 오시겠대요? 출석을? 지금 뭐 어. 이제 전해 들리는 바로는 예.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덜어 있고 그렇겠죠.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난감하긴 합니다.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기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좀 생각대로 얘기한 걸 누군가는 또 곡해서 들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안 나간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 좀 난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면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은 예. 또 이거는 내가 실제로 몰아가지고 겪는 것보다는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딱지 붙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준석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해서 뭐 그 여당 측 관계자가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권위로 그런 걸 합니까? 그 사람 상상 속의 얘기지. 뭐 장성철 소장을 진보 성향 패널로 분류한다든지 이거 보수 참칭 패널. 이런 코미디잖아요, 그냥. 근데 이 코미디를 왜 저희가 국회에서 심하게 다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거 궁금해요. 예. 지금 우원식 의장이 예. 방송법 예. 관련해서 중재안. 여야에 중재안을 냈잖아요. 그걸 예. 이제 야당은 의총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여당이 지금 안 받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될것 착각을 같아요?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현행 방송법대로 거부권을 써가지고 밀어붙이면은 MBC 등의 사장을 본인들이 수 있다.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대단한 유리함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선 중재 이미지는 우원식 의장님 만들었는데 거기서 강행의 이미지를 여당이 갖고 간다는 거는 지금 여당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꾸 이렇게 전투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전쟁을 생각해야죠. 아. 전선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저는 이 이거 여당보다도 물론 추경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 MBC는 일단 사장 바뀌어야 돼. 뭐 이런 강력한. 저는 이재숙 방통위원장 후보도 그렇고요. 예.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그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예. 국민의힘이 백서 쓴다고 요란했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선거 분석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게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번 선거에 자기들도 놀랐던 것이 민주당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세요. 어허. 무슨 말이냐면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위 조중동대 한경호 구도 뭐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도 뉴미디어만으로도 우리는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아하. 라고 판단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도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세를 불려나가려 하는 모양새인데 이 보수는 2012년부터 정권만 잡으면은 지상파를 잡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 생각 하나로 달려드는데 예. 손대는 것마다 방송이 박살나고 있지 여론이 장악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 KBS 박민 사장 한 다음에 예.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론전 지형에서 보수가 득본거 있나요? 시청률만 떨어졌죠. 시청률만 떨어지고. 김어준 씨 TBS에서 쫓겨난 다음에 더 잘 돼요 지금 가가지고. 예. 예, 돈도 더 잘 벌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언론계에 있어봐서 했으면 그러니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네. MBC만 해도 제가 기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얼추 뭐 300명, KBS는 훨씬 많고요. 제2도 뭐 1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브나 뭐든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는 힘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예. 물론 더 탐사나 뭐 예, 뉴스타파가 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예봉을 권력에 대한 뭔가 비판 팩트를 발굴하는 거를 막는 고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탄핵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JTBC가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아가지고 불을 당긴 건 맞지만은 예. 한번 물고 타이면은 그때 TV조선 참전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래서 국지적으로 어차피 민영방송사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MBC의 창구를 막는다 해가지고 팩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상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정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저도 힘을 보탰지만은 야, 정권 잡고 할 게 이런 거밖에 없나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가가지고 뭐 처음에는 경제민주화 이런 거 개혁 정책 앞세울 것처럼 하다가 연금 개혁을 앞세울 것 하다가 처음부터 하는 게 뭐 통진당 때려잡기 무슨 방송 장악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세월호 맞고 끝난 거거든요, 그냥.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개혁은 다 용두삼이 돼가고 있고
방송사 붙들고 뭐 할 건데요, 솔직히 이제 이러면. 그러네요. 맞아. 맞아요. 자, 이 방송을 또 용산에서 꼭 모니터하길 바라면서 자, 이제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개혁신당 얘기를 왜 묻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자, 우리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또 이준석 의원님 세 분이 이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떤 활약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요즘 신나게 의정활동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재영입 예. 어떤 분야? 실제로 당의 인재 각종 상설위원회 이런 곳에도 아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 어제도 저와 또 저희 전직 의원님들이 같이 또 한 20여 명 되는 젊은 전문가 그룹과 저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모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걸 좀 강화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는 훌륭한 인재풀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슬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있고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